호치민 가라오케에서 정말 마음에 드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 같이 있는 동안 분위기도 좋았고 어쩌다 연락처까지 교환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궁금해집니다. 이 친구 나한테 진짜 관심이 있는 걸까? 내일 따로 만나자고 해도 되나? 그리고 실제로 개인적인 연락이 시작되면 질문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 정도면 나를 진짜 좋아하는 거 맞죠? 이 휴대폰 하나만 사달라는데 해줘도 될까요? 돈을 조금 빌려줬는데 연락이 안 됩니다. 실제로 여기까지 가서 저한테 다시 연락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가라오케에서 만난 친구와 개인적인 관계가 시작될 때 어디까지가 가게 안의 관계인지, 이 밖에서 만나는 순간부터 뭐가 달라지는지, 그리고 왜 돈 문제가 섞이기 시작하면 조금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는지, 이 현실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치민을 가장 현실적으로 알려드리는 봉실장입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이 가라오케에서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연락처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음날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이 봉실장님, 어제 그 친구가 연락처를 줬는데 저 좋아하는 거 맞을까요?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연락처 하나 받았다고 제가 두 분 결혼 날짜까지 잡아드릴 수는 없습니다. 먼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가게에서는 아가씨와 손님이 개인적으로 연락처를 교환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방 안에서 두 분 핸드폰을 계속 감시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서로 마음이 맞으면 몰래 연락처를 주고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연락처를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나한테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건 조금 이릅니다. 호감일 수도 있고 다음에 다시 찾아왔으면 하는 손님 관리의 의미일 수도 있고 그날 그냥 분위기가 좋아서 교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어차피 전부 영업이지 이렇게 볼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로 가게에서 만나서 개인적인 연락으로 이어지고 정말 연애까지 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결국 연락처 자체보다 그 이후의 관계를 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인끼리 서로 좋다는데 연락처 교환하는 게 왜 문제예요? 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게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가게에서 만난 손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만들어지면 솔직하게 다음부터는 굳이 가게에서 만나지 않고 밖에서 직접 만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게에서는 손님이 빠집니다. 아가씨 입장에서도 가게에 출근해서 TC를 받고 만나는 것보다 밖에서 직접 만나는 쪽을 택할 수도 있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손님 관리도 어려워지고 지명 관계도 꼬이고 출근 관리도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사실 더 골치 아픈 건 관계가 좋을 때가 아닙니다. 둘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줬다, 선물을 사줬다, 연락이 끊겼다, 싸웠다, 다른 남자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일이 생기면 다시 가게나 실장한테 연락이 옵니다. 여기서 만난 친구니까 가게에서 해결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락처 교환을 막는 건 단순히 손님을 빼앗기기 싫어서만은 아닙니다. 가게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가게에서 정말 잘 놀았습니다. 옆에 계속 붙어있고 웃기도 많이 웃었고 술도 같이 마시고 분위기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면 손님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나한테 마음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가게에서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손님하고 재미있게 놀고 분위기를 맞춰주고 편하게 해주는 것 자체가 일의 일부입니다. 그렇다고 그 모든 행동이 가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손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한테 잘해줬다, 그리고 나를 개인적으로 좋아한다, 이 두 개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걸 너무 빨리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혼자 관계가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개인적인 연락이 시작되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가게에서는 관계가 명확합니다. 손님이고 직원입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그 경계가 없어집니다. 연인인지 친한 손님인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를 계속 찾아줬으면 하는 손님인지 애매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으로 돌아간 뒤에는 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매일 연락합니다. 매일 보고 싶다고 합니다. 다음에 언제 오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손님 입장에서는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실제로 둘이 얼굴 보고 만난 시간은 가게에서 몇 시간, 밖에서 한두 번 정도가 많습니다. 메시지는 매일 주고받아도 정작 서로의 생활이나 성격, 상황은 거의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락을 많이 한다는 것과 서로 많이 알고 있다는 건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실제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상 대화를 합니다. 월세 이야기, 휴대폰 이야기, 오토바이 이야기, 가족 이야기, 병원 이야기.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번 달 월세가 조금 부족하다, 휴대폰이 고장났다,
가족에게 일이 생겼다, 병원비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단계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처음부터 큰 돈을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뭐 이 정도야 뭐 하면서 도와줍니다. 그러다 또 일이 생깁니다. 한 번 더 도와줍니다. 그렇게 몇 번 반복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꽤 큰 금액이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에 큰 돈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정작 본인은 얼마나 썼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돈 이야기하면 다 사기인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관계가 깊어지면서 서로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돈 이야기가 나왔던 사실 하나가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중요하게 보는 건 돈이 없어도 이 관계가 유지되는가입니다. 이 돈을 거절했는데도 대화가 그대로 이어지고 관계가 똑같고 서로 만나는 것도 변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돈 하나만 보고 이어지는 관계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돈을 거절하는 순간 연락이 갑자기 줄고 태도가 바뀌고 싸움이 시작되고 나를 좋아하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감정과 돈을 연결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서 이어지는 관계인지 내가 해주는 것 때문에 이어지는 관계인지.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걸 본인이 해주고 싶으면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선물을 해주거나 생일을 챙겨주거나 밥을 사는 걸 문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관계가 아직 제대로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비싼 핸드폰, 명품, 큰 금액의 현금, 이 오토바이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면 한 번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선물보다 더 신중하게 하는 게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이 선물은 원래 돌려받지 않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주면 당연히 돌려받을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도 모르고 신분 정보도 모르고 서로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국과 베트남을 오가는 상황에서 돈부터 빌려주는 경우입니다. 나중에 연락이 끊기면 현실적으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때가 되면 저한테 연락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봉 실장님, 제가 얘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습니다. 휴대폰 사줬는데 갑자기 연락이 잘 안 됩니다. 한국 들어오니까 계속 돈을 보내달라고 하네요. 이거 제가 호구 잡힌 겁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는 두 분이 밖에서 만날 때 같이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를 빌려줬는지도 모르고 어떤 약속을 했는지도 모르고 언제 돌려받기로 했는지도 모릅니다. 가게에서 예약하고 이용하는 과정까지는 제가 당연히 확인하고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개인적으로 만난 관계에서 생긴 금전 문제는 제가 해결해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실 거라면 최소한 못 받아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인가, 이거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을 두고 왜 그런 걸 당해? 왜 돈을 줘? 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처음부터 판단력이 없던 분들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좋아진 겁니다. 사람이 좋아지면 평소 같으면 안 할 판단도 하게 됩니다. 이번 한 번만 진짜 힘들다는데 나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미 돈과 시간을 많이 쓰고 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내가 잘못 판단했다는 걸 인정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한 번 더 믿고 한 번 더 도와주고 또 시간을 씁니다. 오히려 처음보다 뒤로 갈수록 끊어내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베트남 사람을 의심하라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너무 좋아하게 됐다면 이 돈 문제만큼은 조금 떨어져서 보라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조심해서 보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새로운 금전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경우,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내가 해결해줘야 하는 경우, 이 휴대폰이나 오토바이처럼 비싼 물건을 먼저 요구하는 경우, 돈을 거절했더니 태도가 갑자기 달라지는 경우, 그리고 나를 좋아하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처럼 돈과 감정을 연결해서 죄책감을 주기 시작하는 경우, 이럴 때는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보다 이 관계가 건강한 관계인지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면 다음날 밖에서 한번 만나보는 게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실장 입장에서 그걸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가게에서도 개인적인 연락처 교환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 밖에서 개인적인 관계로 넘어간 뒤에 생기는 일은 가게에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게 입장에서도 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손님이 더 이상 가게를 찾게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아가씨의 출근이나 지명관계도 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들었으면 밖에서 한번 따로 만나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건 맞지 않습니다. 다만 두 분이 성인이고 가게 밖에서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만나는 것까지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시점부터는 두 분이 책임져야 하는 개인적인 관계가 됩니다.
저를 통해 예약하셨다면 가게 안에서 생기는 문제는 제가 최대한 도와드립니다. 예약이 잘못됐다, 계산이 이상하다, PC 처리가 잘못됐다, 이용 중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건 제가 확인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밖에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돈을 빌려줬다, 큰 선물을 해줬다, 둘이 싸웠다, 연락이 끊겼다, 이런 부분은 두 분 사이의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가끔 봉 실장님 통해서 간 가게에서 만난 친구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친구와 두 분의 개인적인 관계까지 보증해드린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꼭 구분해 주셨으면 합니다. 호치민 가라오케에서 마음에 드는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실제로 좋은 관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연락처를 받았다고 바로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가게에서 몇 시간 잘해줬다고 그 사람을 다 안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특히 개인적인 관계로 넘어간 뒤 돈, 비싼 선물, 금전적인 도움까지 섞이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감정과 판단을 조금 분리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을 의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좋아하는 마음과 돈에 대한 판단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게 안에서 생기는 문제와 두 분이 밖에서 개인적으로 만든 문제도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큰 돈을 빌려주고 봉 실장님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연락하시는 일은 가급적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호치민을 가장 현실적으로 알려드리는 봉 실장이었습니다.